1호 스포츠 앵커 최동철 우리 앵커님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저 최동철의 스포츠 엑스파일이라고 그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를 하시니까요. 아주 재미납니다. 거기서 스포츠 역사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최고의 아주 살아있는 전설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스포츠 스타가 어떻게 컸는지 이런 거 아주 재미나게 풀어주시는데요. 최동철의 스포츠 엑스파일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요번에 이강인 사태 때 네. 돌땅을 맞았다고 그럴까 이 같이 주목이 된 게 차두리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크린스만 데려오는데 차두리까지 같이 왔는데 차두리가 역할했다. 그 뒤에는 차범근이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맞아요. 저 그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차두리 지금 코치가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 때 같이 FIFA 국제 축구 연맹의 기술 연구위원으로 크린스만 그 감독하고 같이 월드컵 대회 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두리 선수는 다다시피 독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린스만 감독이 물론 해임이 되긴 했지만 차두리 역할이 많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봉규 앵커가 얘기했듯이 그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요르단과 경기에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A매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난 그런 축구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월 8일에 그 크린스만 감독하고 그 13명의 선수들이 교육할 때 제가 인천공항을 나왔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설 연휴 때이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300몇 명이 안 왔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더라면요. 그날도 물론 그 엿가락을 던지고 고홈 하고 그만 돌아가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차두리 그러니까 크리스만이 사실 차두리 코치가 처음에는 그 코치가 아니었었어요. 마이클 김이라는 사람을 그만두고 이번에 그 황선홍 감독이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데려왔는데 그래서 결국 마이클 김을 그만두게 하고 차두리를 코치를 시켰고 차두리가 그러면 크리스만 밑에서 역할을 했으면은 그 문제를 그 요르단과의 경기 그 전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떤지 잘 마무리 시켜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요르단과 경기에서 그게 뭡니까? 난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가 FIFA 랭킹이 23이고 요르단이 87이었었어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경기. 게임이 안 되는데 물론 예선전에서 2대2로 비기긴 했지만은 그 요르단은 솔직해서 거기 그 감독이 모로코 주시 아무타라는 감독인데 준결승전에서 보니까요 맞짱을 묻더라고요. 이게 뭐야? 우리나라는요 이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어요. 일본 같이. 이야, 근데 우리가 두 골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박영우 선수가 백패 쏘다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 잘못도 이게 다 우리가 잘못한 거지. 요르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기는 완사이드하게 우리가 몰고 갔고. 그거 7대3이에요. 왜냐하면 그 볼은 우리가 가지고 이제 그게 U자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밑으로 돌렸다가 가고 이런 그래서 내가 보면 아니 무슨 축구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할 그 코너킥을 얻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차고 왼쪽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차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날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하다가 잠깐 뺏기더라고요. 패스를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아니 무슨 축구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나가서 제가 뭐 저 후배 기자 많은데 내가 그 묻습니까? 후배들이 다 묻는데 그걸 안 묻더라고요. 요르단과의 경기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 후배 기자들이 안 묻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내가 질문했어요. 클린스만한테. 그 요르단과의 경기에 우리나라 축구 사상 A매치 국가대표팀끼리의 경기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그 당신 말 클린스만도 그 독일하고 미국 대표팀 감독도 했고 그 바이런 뮌헨 감독도 했고 헤르타 베르리는 감독도 하고 4번 감독하면서 너 그런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어요. 예. 클린스만 감독이 그때 긴장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요르단 경기 전에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이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이 좀 딸리고 요르단이 잘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질문했던 건 두 번째 답변 안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돼가지고 해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 크린스만을 데려온 게 이게 잘못인데 그렇죠. 거기에 정몽규가 있었고 그 뒤에 차범근이 있었다. 그 아버지가. 차두리가 있었고 이래서 이제 근데 차범근이가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욕을 막 먹으니까 어제 뭐맨 입장을 내놨더구만요. 맞아요. 이강인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뭐 회차리로 우리가 맞아야 된다. 이강인 선수의 아버지 하고 우리가 저 자기하고. 부모가 잘못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차두리 차두리 선수는요. 왜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전태도 그렇게 많은 아니 그 왜 온몸에 문신을 또 해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런데 그 문신까지 얘기는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 차두리 선수 근데 그때 당시에 차두리 선수도 그 크리스만 감독을 정몽규 회장한테 그 조언을 해주고 추천해줬지만은 또 그 크리스만이 그 정몽규 회장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코치를 찾는다면서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딜거덕 차두리를.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정몽규가 문제가 있는 게 지난번에 저 시딩크 감독 때는 자 시딩크가 유럽의 그 외국 감독이니까 코치를 박항서 코치를 놨잖아요 국내. 네덜란드. 그러면 예. 자 여기에 클린스만이 오면은 그럼 코치는 이 선수들과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이런 제2의 박항서 같은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차두리는 저 어려서부터 유럽에서 찾은 놈이고 클린스만하고 한 통속인데 그걸 갖다 또 코치로 발탁하고 그러니까 이 이강인 같은 놈들이 저 아나무인으로 저렇게 날뛴 거 아니냐 이거지 지네 나아바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차두리 코치가 중재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죠. 그게 뭐 사실은 차두리 성격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놈도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얘기는 못하죠. 뭐 아 지금, 뭐가 있구나. 뭐 제가 53년 체육기자니까 다 대충 알지.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알죠. 네. 아 인성이 뭐다 말씀해 딱 주셔야지. 보면 알죠. 아는데 인성이 안 좋구나. 말한 그 아버지인 그 차범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주 그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뭐 그 김정남 감독 있잖아요. 네. 김정남 감독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참 사람이 훌륭해요. 이봉주 마라톤 선수 세상에 그렇게 착한 선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50단 체육 기자하고 각 그 선수들을 많이 아니까 근데 그건 공통점이 다 느낌이 똑같아. 아 예, 그러니까 썩 그 차두리는- 좋은 평은 못 받죠. 네, 차두리 인간성이 좀 그렇구나. 뭐 인성이라는 게 그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인성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걸 축구협회에서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은 자 크린스만도 인성이 문제가 있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놈을 데려왔는데 정몽규 회장이 그런데 어떻게 코치도 차두리 인성이 문제 있고 한국 문화 잘 모르고 아나무인인 그런 놈을 또 코치로 하고 그거는 정몽규 잘못한 회장이 거지. 선택한 게 감독이 코치를 선임합니다. 감독이 코치 예, 선임하니까. 그럼요. 예. 그럼 그거 못하게 했어야죠. 그저 기술위원회인지 거기서 그런데 크린스만 감독으로서는 그 차두리를 내피실 수가 없죠. 자기가 그 대한민국의 감독 맡은 게 사령탑이 맞는데 차두리 이 선수를 갖다가 결정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크린스만 감독이 계속해서 그 미국 자기 네. 이
집이 거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차두리가 국내에 있고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에게 많이 그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언론에서 그 크린스만 감독은 문제가 있다. 그 대표팀 2번 하고 그다음에 그 헤르타 베를린 팀을 맡았을 때는 그 76일 만에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크린스만 감독이 감독으로서는 그 선수였을 때는 스타 플레이였지만 지도자로서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감독으로 선임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선수 때 잘한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리더십이라든가 예. 전략 전술에 능하다든가 그럼요. 그 우리 저 누굽니까 돌아가신 누굽니까 박종환 감독이요. 박종환 감독이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는데 감독으로는 아주 훌륭한 감독 아닙니까?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는 네. 정말 축구 팬들이 좋아했던 감독이죠. 우리나라 최초 4강 그분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83년 멕시코 청소년 대회 때 처음으로 4강까지 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86년 멕시코 가는 곳이 월드컵에 그 32년 만에 가잖아요. 예.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하고 32년 동안 명함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86년 멕시코를 월드컵을 가고 10번 연속 월드컵에 가는 것이 바로 83년 멕시코 월드컵 때 박종환 감독이 역할이죠. 결국은 역할을 한 거죠. 토대를 만들어 놓은 그럼요. 그 선수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10번 지난 2020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10번 연속 월드컵에 간 건요. 211개 나라 가운데 6개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거네요.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그것만이 안 돼.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 와, 우리나라 민족이 그- 대단하죠. 그 원조는 박종환 박종환 감독의 감독이죠. 역할이죠. 예. 거기서부터. 예. 우리 지금 골프가 이렇게 된 건 박세리의 역할처럼. 그럼요. 예, 그것처럼 이 수영이 이렇게 난리 나는 건 박태환의 역할이처럼 축구가 이렇게 된 건 박종환 감독이. 박종환 감독. 박종환 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죠. 춘천 아니에요, 박종환 감독. 그러면 저 고등학교 3년 선배지만 그 한국 전쟁 났을 때 같은 반이었죠. 4학년 박종환 때 감독하고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최동철 앵커하고.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이주일 선배랑 이주일 씨랑 가까웠잖아요. 이주일 씨도 춘천이죠. 그럼요. 야. 동기. 그러니까는 그때 80년대 우리가 81년에 그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82년에 그때는 언론 통폐합으로 텔레비전은 KBS하고 MBC밖에 없을 때. 그렇죠, 그때는. 그때 예. 제가 저녁에 매일 50분씩 텔레비전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지금 팬들이요. 그때 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벌써 오래돼요. 스포츠 중계라든가 스포츠 해설이 얼마나 재밌었어. 그 얼마나 지금이야 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럼요. 채널도 많고 이러지만 맞아요. 그땐 채널 딱 2개인데 스포츠에 얼마나 열광할 때 아닙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요. 예. 저는 KBS 텔레비전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하고 1텔레비전은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땡전이라고 땡전 하잖아요. 뉴스.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을 하는데 난 50분 전에 먼저 스포츠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TBC 출신입니다. 네. JTBC 전신. 그러니까 알아요. 9시 딱 돼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에 스포츠 보다가 9시 전두환 대통령 기사를 못 봐요. 못 보니까 사장이 나보고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거기서 그렇게 재미있게 하니까 이 사람아 9시 뉴스 시청률이 떨어지잖아. 재미없게 만들어. 그랬던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퀴즈를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퀴즈를 내요. 내면요. 엽서가 30만 장씩 옵니다. 30만 장? 말 마세요. 엽서가. 그럼요. 야.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댓글도 30만 개는 안 달리겠다. 이거는 그때는 엽서. 엽서로 30만 장 그거를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예. 또 나보고 사장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아 엽서 30만 장이 오는데 일주일 내내 그 정답을 고른다면서 엽서 들어오게 뭐 이랬던 그게 비하인드 실질적으로 또- 있었던 얘기죠. 예, 그때 또 참 예, 대단했죠. 예. 하여튼 이 정몽규 차범근 뒤늦게 뭐 이제 자기가
어떻게 면피하려고 뭐 부모의 책임이고 자기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는데 차범근 선수한테 이 저 국민들이 열받는 거는 지금 4강 그때 망친 거 이강인 난동으로 크리스만 데려온 거 이것도 있지만 아니 왜 조국이 후원회장을 맡고 후원 회장을 맡았나요? 아니요 그 탄원서 저뭐 재판하는데 맞아요. 탄원서를 탄원서 제출했어요. 냈죠. 아니 재판하는데 누굴 봐달라 탄원서를 왜 스포츠 영웅이 하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저도 얘기 들었어요. 뭐 저는 뭐 여야도 아니고 보수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지요. 실사구시의 실용주의인데 글쎄 그거는 차범 감독이 왜 그런데 그 탄원서를 냈는지 뭐 그건 자유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차범근만 우리나라 축구에 그래도 뭐 영웅인데 레전드죠. 레전드인데 이 레전드 빛을요 싹 까먹어 버렸어요. 글쎄요. 차범근 감독 하면 78년 방콕 아시아 경기 대회 북한과의 0대0로 비기고 그다음에 그 끝나고 이 분데스리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차범근 선수 때 그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차범근 하면 쭉 그 부인 오은미 씨가 저도 연대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 다 아는데 그런데 왜 그걸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스포츠 영웅답게 그럼요. 그래죠. 아니 그것도 무슨 예를 들어 정치에 어떤 대통령을 뭐 응원하고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재판을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는데 이 죄를 실형을 받았어요. 2년 1심에서 2년 2심에서 그럼요. 2년 받은 그 범죄자를 말하자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왜 스포츠 영웅이 브라질에서 만약에 펠레가 그랬다면요. 펠레 총 맞습니다. 펠레 세상 떠났지만 떠났죠. 총 맞아요 그거 브라질에서 그랬으면. 글쎄 좀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조국 그 장관하고는 그 뭐 커피도 한 잔 마신 적 뭐 가깝게 없다고 지냈는데 뭐 차도 몰라요. 그렇고. 아 그래요? 아유 조국하고 뭐 그쪽 뭐 그래 난 그건 모르지만 본인은 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 뭐 그래 본인 그래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왜 그런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거 앞두고서 굉장히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중립을 지키고 그럼요, 아니, 그런데 나서질 말아야지. 왜 그럼요. 재판을 자기가 판사도 아니고 자기가 왜 탄원서를 자기가 내고 그래. 그런데다가 또 차두리 또 이번 크리스만 문제 있고 크리스만 이강인 선수 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차범근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요즘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지방에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하니까 서울에 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유